반갑습니다. 감성역량개발센터 차은영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던 그 주에 5월 말과 6월에 코칭 강의 스케줄이 짜자작 잡혔다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또 짜자작 취소되는 그런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일정들은 지속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도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취준생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어떤 자격을 인정하여주는 증서로 얻는 과정은 힘들지만 얻으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종이쪽 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자격이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취준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20대, 30대, 40대 나이에 상관없이 어떠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지식, 스킬,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입장에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떤 전문적인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면접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스펙, 자격증 꼭 따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니, 그닥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만 학생을 모르는 면접관을 만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증명할 수는 있어야겠지 라고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기업에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로만 배웠던 것과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자격증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습득을 했고 그 노력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노력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격증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면접 현장에서 사회 초년생 경력자 다 포함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가졌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그 자격에 관련된 전문 용어를 알려주고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알맞게 한 사람은 5%에 불과했고요. 그 5%에게 그 단어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한 사람은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자격증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지난 과거에 3개월 동안 남달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기업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스킬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실함 혹은 삶의 메커니즘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문적인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시면 매우 유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자격증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느 기관에서 들을지, 어떤 교수에게 들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열정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세 번째에 있는 자격인증을 클릭을 하시고, 그 자격인증 하위 메뉴 중에 프로그램 인증 아래 인증 프로그램 리스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한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는 기관명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디에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찬찬히 살펴보셔서 먼저 어떻게 고르냐? 감으로 골라야 돼. 감으로. 이렇게 해서 탁집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코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코칭이 있고, 이제 기업에서는 직무별, 직급별 또 다른 교육들이 쭉 있고, 일반인들이 라이프 코칭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코칭을 할지를 먼저 정하셔서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을 찾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 얼마나 탄탄하고 체계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수진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나와 좀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DISC, 디스크라는 인간 행동 유형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다르게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신중형, C형 같은 경우 교수, 학습, 학자 이런 스타일처럼 꼼꼼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먼저 친해지면서 가르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교수와 내가 좀 스타일이 좀 맞아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수업을 듣는 순간 그 교수와 완전 사랑에 빠져야 되거든요. 매력적이고 존경스러워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을 내가 막 빨대를 딱 꽂아서 해야 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신이 잘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습득을 하려면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 사람과 이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트를 쭉 확인을 해보고 자신의 열정의 대상과 맞는 기관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한 150개 정도의 인증된 기관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곳에서는 먼저 이름만 확인을 해봐도 부모 코칭인지 비즈니스 코칭인지에 대해서 이름만 봐도 먼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택을 하셔서 최종 한 5개 정도 이제 남아야겠죠. 5개 정도가 남았다. 거기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죠. 무엇을 가르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요일은 언제인지, 교수진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어떤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실은 가보실 수 있으면 직접 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관에서 무료로 하는 세미나 등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최종 2군데 정도가 남았을 때 마지막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집과 얼마나 가깝냐. 저는 집과 가까워야 되고 깨끗한 게 좋아요. 이건 개인 가치 기준이니까. 어쨌거나 150개, 170개나 되는 수십 개의 교육 과정들이 있고, 또 수십 개의 기관, 코치 기관들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좋은 피드백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뭐 이제 학위도 받고 프로페셔널 코치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이 어디라고 이제 딱 얘기하는 것은 좀 협의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기 그렇고, 자신의 가치 기준과 자신이 하려는 것, 자신의 열정의 대상, 뭐 교육 커리큘럼, 뭐 집과 가까운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원하는 곳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나의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꼼꼼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코칭 공부할 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국제 코치 인증 과정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거의 1년짜리 과정이었는데 좀 굉장히 이제 비용도 비싸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우리 그 CPCP 5기에 총무를 하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가 30 초반이었고 나이도 그 중에서는 좀 어린 편이었는데 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던 이유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열심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3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건 공약이 무조건 공부 끝나고 수료증을 받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의 손에 코치 자격증을 무조건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걸어서 제가 이제 총무가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CPCP 5기 125시간짜리 과정을 마치고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던 한 15명, 20명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한테도 막 소문이 나서 코치분들이 코치 자격증을 같이 따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연락이 와서 그때 한 45명, 50명 정도 같이 코치 자격증 KPC를 따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던, 제가 막 서류 한 분 한 분 걸 다 살펴보고 막 제출까지 막 다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코치협회에 엄청난 인원과 비용을 기여를 하고 나서 한 40에서 한 50명 정도 한 번에 시험을 본 경험은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누가 농담을 해주시던데, 어쨌거나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저는 코치로서 활동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수료는 했지만 나를 써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자. 자격증을 선정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격증이 얼마나 사회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식과 지혜. 기업에서 당신의 역할이 팀을 운영하는 리더십이라면 당신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그것을 점검할 기회는 있으신가요? 그 자리로 승진하기 전에 승진전 교육을 받으셨나요?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 효과성을 높이고 또 성과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대방, 즉 뭐 동료, 상사, 뭐 클라이언트를 동기부여하고 설득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인가요? 무조건 일, 룰, 뭐 성과 이런 것에만 중심을 두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관계성과 감성 역량, 리더십 이런 것들도 발휘하면서 일의 성취감도 느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리더십 혹은 그러한 팀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역할에는 내 역할에 맞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라는 역할을 다 잘 수행하는 게 아니고, 또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만한 노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당신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하이퍼포머 팀장님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부하 직원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MBTI라는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다 한 명 한 명 진단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대화하고 유형별로 성과 코칭하고 동기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수첩에 한 명 한 명 다 꼼꼼하게 적으면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그 팀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너무 잘 됐죠. 적어도 팀장이라면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면 진단 혹은 무기명 설문지 등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소통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리더십이라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취준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면접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리더십, 우리 팀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당신은 어떤 리더십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것이 없이 자신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고 자신의 팀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해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코칭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가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너무 잘 발휘하고 싶었고 그래서 코칭을 배웠는데 정말 좋았던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 전략을 짜는 방법, 성과에 대한 코칭을 하고 그 부하 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유형에 맞게 동기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 것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 지식과 경험이 없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아무 자격 없이 의사가 자격증 없이 수술하고 변호사가 자격 없이 면허 없이 재판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몇몇 기업에서는 승진 전 교육을 하거나 예비 지점장 교육을 한다거나 라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문학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좋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저처럼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격증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커리어를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감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코칭 한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면접관 한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금방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 스텝들이 코치 자격증을 따겠다, 면접관 자격증을 따겠다, 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겠다. 그 다음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걷는데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과 시간을 어떻게 더 소중하게 쓰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첫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그에 관련된 자격증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100만 유튜버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도 하고 조명도 놔보고 편집은 파이널 컷 유튜브에서 직접 배워가면서 해보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봤던 주위의 피드백이 너무 얼굴이 가까이 와있다, 좀 뒤로 가라. 그래서 오늘 좀 뒤로 왔는데 어때요? 보기 좀 편하신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뭔가 혼란스럽고 잘하고 있나? 너무 걱정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에 방점을 찍지 말고 내가 하나씩 해나가고 배워가는 것에 좀 어려워도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데, 그리고 자격증을 공부하시는데, 그 이후의 삶을 또 살아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궁금하거나 논의하고 싶거나 코칭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서 열심히 활동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5번째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